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15포인트 하락한 2947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4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장중 투자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이 22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470 매도, 기관이 1900 매도했는데 그중에 금융투자가 300, 투신사가 590, 연기금이 55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별 지수 등락률 보겠습니다. 은행이 약 1.9% 상승했고요. 섬유의복과 비금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계가 오늘 2.27%, 중공업 관련주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장비, 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대한항공이겠죠. 유통, 백화점하고 삼성물산 등등 보험주가 있고요. 의료정밀, 종이목재 하락폭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 게 많네요. 오늘 소폭 하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어쨌건 하락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보였고요. 네이버가 오늘 플러스 6,00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LG화학이 오늘은 7,000원 상승 반등했고요. 카카오뱅크 플러스, 현대차, 기아차가 한 1%가량 하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소폭 반등, NC소프트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NC소프트 매수하는 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 35,00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낙폭 가다에 따른 잘 반등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이 1.5%, 450원 하락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57%, 6,500원.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한 3,000명이 넘어선다고 하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에 봤을 때 3,000명이 넘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텍스가 있고요. 그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이 플러스 보였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의 가수에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이렇게 썩 많이 수반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들 매수세를 또 보이다 보니 저가주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보여집니다. LG디스플레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좀 들어오는 걸로 봤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딱히는 없어 보이고 있고요. SK증권이 7원 상승했군요. 모처럼 1,000원 회복한 것 같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지금 SK증권이 제일 많아 보이는군요. 항상 있던 하나증권이 안 보이나요? 지나갔나요? 대한항공 1.5% 하락했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10원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20원 하락한 걸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봤고요. 이제 다 봤나요? 해외 차트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어제 그래프를 못 봤는데 어제 위에 꼬리 길게 달았군요. 오늘은 1180원, 오늘 어제에 비해서 한 2원 하락했습니다. 1160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머물 걸로 판단돼요. 연말까지 1160원서부터 118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200원은 올해 안으로는 안 갈 걸로 보여집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일 가능성이 높고요. 뭉쳤다가 소폭 하락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차트 흐름입니다. 지표도 조금 상승세가 좀 누그러져 있죠? 네, 누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면서 단기 급등하기라기보다는 조금 조정하지 않겠니? 라고 쉬어가는 모습
볼 것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음봉 차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크게 나타나서 오늘 시장 조금 불안하게 보긴 봤는데요. 근데 거량이 지금 괜찮아요. 미국 시장 거량 좋고 순수 말 그대로 좀 쉬어가는 모습. 이격도가 크니까요. 이격도 크니까 좀 쉬어가면서 아마도 12월 초까지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12월 중순경부터 다시 또 배당 투자 때 아마 재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격도로 좀 기다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좋아요. 나스닥 역시 뭐 21선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이격도로 좀 줄여가는 모습 보일 걸로 판단되고요. 나스닥은 내년 연초에 한번 또 기대되는 그런 또 나스닥입니다. IT 관련주, 첨단주 관련주이기 때문에 연초 장세 때 한번 또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S&P, 좀 다우보다는 S&P가 조금 더 모양은 좋아 보여요. 얘도 역시나 좀 쉬어가는 모습, 21선 지지로 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일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또 올라가죠. 일본 니케이 0.3% 하락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21선 근접하는 단기 바닥을 찍는 모습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얼레 모양 보여줬군요. 어쨌건 지금 일본만 해도 21선 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상위 종합입니다. 얘는 21선 밑에 있군요. 뭐 따라 움직이고 있군요. 근데 뭐 우리가 중국 증시는 크게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항생 21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도 연말 안에 요거 저항선 제가 쭉 그어놨는데요. 이거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조만간에 가겠죠. 대만 갑권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증시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봤던 그런 국가인데요. 한국은 쭉 빠지는 사이에 얘들은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44% 많이 올랐죠? 77포인트 올라가지고요. 네, 17,840 직전 고점이 18,000이니까요.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 200만 올라가면 될 것 같으네요. 부럽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MACD, 쏘나 지금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모두 지금 정배열 상태로 전열됐고요. 이제 뭐 조정시 저가 매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쭉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연말 장세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없애버릴까요? 한국 증시? 업종 차트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이때부터 쭉쭉 뻗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다가 장중 반등하다가 1시부터 또 패버리더군요. 낙폭 하다가 반등 쭉 했어요. 외국인들 매수가 이때 10시 45분, 10시 40분 이때부터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쭉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1시 딱 되니까 연기금이 초반에 한 170억 매도했죠. 딱 깨놓고 분위기를 쫙 썰렁하게 만들었는데 매수가 들어오니까 관망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쯤 플러스가 소폭 플러스 나오니까 이때부터 또 매도를 하기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70억에서 막판까지 590억, 550억 1시부터 그러니까 한 400억을 매도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또 꺾어놨습니다. 놔뒀으면 쭉 올라가면서 좋게 끝났을 것 같은데 플러스가 나니까 이때부터 다시 또 400억을 또 팔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위에서 그 두더지 때리기처럼 올라오는 거 톡톡 때리면 자기 돈도 아니고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거하고 국민의 그 노후 자금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데 그거 어찌하겠어요. 니들 왜 그러니 그러면 명분이 있겠죠. 우리 비중 줄이기로 했어. 장기 전망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팔고 있는 거야. 물량 줄이고 있는 거야. 지들은 판단 말이라 하기보다는 비중 줄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어쨌거나 곳곳에 꼴통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시장 어떻게 되냐고요? 뭐 연기금 동향을 봐야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내일은 그래도 어제 빠진 것만큼 요 몸통만큼 내일은 양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요. 저는 어제도 한 1.3% 하락했는데요. 내일은 그만큼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야 모양이 좀 살아가겠죠. 여기서 내일 또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그만한 몸통이 일단 나올 걸로, 양선이 나올 걸로 내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막판에 15포인트를 빼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분목 차트 보게 되면 이게 할 짓입니까? 1시부터 쭉 팔아가지고 막판에 쫙 빼버리는 거. 막판에 이렇게 빼겠다는 얘기는 시장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초반에 빼는 건 뭐 그나마 시장 분위기를 일단 기선제압하는 거죠. 179억 팔면서 기선제압하는 건데 이 막판에 빼는 거는 시장 죽이겠다는 거죠. 올방 차트 또 봐야 될까요? 이때 이런 장세 쭉 볼 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증권업계 이때는 뭐 잠시 주시장을 떠나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가끔씩 보게 되면 하락할 때마다 연기금이 쭉쭉 받쳐가지고요. 내려가는 거 받쳐주고 내려가는 거 받쳐주고 지수를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올 것 같으면 툭툭 때리면요. 그거 어찌하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고개 들 때 때리고 고개 들 때 때리고 고개 들 때 때리고 조금씩 물량 받쳤던 사람들이 매수하던 사람들이 사면 손해보고 사면 손해보고 사면 손해보면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의욕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장세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트상으로 본다면 내일은 이 장대 양손이 이만한 양손이 나와줘야 이 시장이 살아가는 것이지 내일까지 밀려버리면 뭐 주봉 차트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여기서 또 빠져버리면 지금 뭉쳐 있는데 5일선, 11선, 61선이 이제 뭉쳐 있는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약이 없죠. 네, 어떻게 뭐 대책 뭐라고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증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연말 장세 분위기 다 타고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21선 위에서 그나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직전 고점 코앞에 두고 있고 일본만 해도 우리 한국 증시만 연기금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연기금이 내년 3월까지는 이런 모양새를 계속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고 예측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연기금의 동향을 파악하는 건데 걔네들은 3월 초까지 무조건 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재료. 제가 오늘은 깜빡 졸았어요. 오늘 밖에 나갔다가 한 4시경, 4시 반쯤 들어왔는데요. 깜빡 졸아서 깨니까 시간이 11시 반이더군요. 그래서 와, 깜빡 졸았는데 저녁밥도 안 먹고 깜빡 졸았는데 11시 반이라고 해서 오늘 시황 어떻게 하지? 자세히 보니까 밖에 깜깜하니까 전 밤 11시 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5시 50 몇 분이더군요. 제가 그 분침하고 시침을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도 보고 쭉 보는데요. 오늘은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야구장, 고척동 야구장을 오늘은 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일단 예상하는 것 같아요. 이강철 감독이 아마 지금까지 그 기록이 없을걸요. 4승으로 그냥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한 사례가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해태 타이거즈겠죠. 해태 타이거즈가 4승 1무까지는 있었다고 해요. 4승 1무. 근데 아마 사전 전승으로 우승한 사례는 없는데 아마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방금 전에도 봤었는데 3대0, 1회 초에 3대0으로 이기고 있더군요. 네. 마지막 경기 갔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도리도리가 1차전 때 갔었는데 그냥 조용하더군요. 와서 뭐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지나가면서 네, 손 내밀고 가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고척돔 도착하자마자부터 네,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더군요.
합니다 그러면서 네, 한다면 합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낮일 때 좋은 재료가 있나 하고 계속 뉴스를 봤는데 100만 원도 안 해주겠다 그러고 뭐 1월 달에 20만 원 좀 하자고 했더니 20만 원, 25만 원. 그 재경부 홍꼴통이 또 계속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꼭 자기 돈 같아요. 어려울 때 좀 풀면 지역경제 살아나고 있고 자영업체 살아나고 있고 그 돈이 어디 가요? 한국 내에 있는 거지. 누가 그 돈 받아가지고 해외 나갈 거 아니잖아요. 해외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삼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북으로 가겠어요? 그 돈 들고? 어차피 국내에서 돌고 돌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줘야죠. 그러고 나서 뭐 어려우면 세금 없으면 다시 또 거두면 되고 뭐 종부세 더 많이 걷게 하시고 종부세는 뭐 상위 1.7%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거두면 되죠. 도리도리처럼 뭐 종부세 완화시키겠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적 없고 종부세도 거두면 되죠. 종부세 걷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많이 거두세요. 그래야 조금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고요. 오늘 보니까 또 5분위 배수가 5.3%라고 하더군요. 상위 20%가 하위 20%의 5배, 5.3배만큼 수익을 더 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줄여 나가야죠. 네. 그게 이제 양극화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고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금 정책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겠죠. 국회의원들은 또 기득권층 대변인을 할 것이고요. 눈치 볼 것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좀 있는 자들로부터 세금 많이 걷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좀 돈 좀 풀었으면 좋겠고 좀 종전선언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잘 이루어지고 이 시장에서 좀 뭔가 활력을 갖추려면요. 이렇게 연기금이 지금 죽어라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들은 규정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이거를 깨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매도 물량을 떨치고 올라갈 수 있게는 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좋은 재료가 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돈이 좀 풀려가지고 좀 경제가 그나마 바닥권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날따리는 돈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은행입니다. 오늘 은행은 1.9%, 은행만 오늘 많이 올랐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까 KB는 빠졌던데, 그 KB 스타뱅크하고 은행주하고 관련이 없나요? 난 업종지수, 증권주 0.05? 이 정도란 얘기는 뭐죠? 이게 그냥 보합세죠? 오늘 보합세 보여줬군요. 어제 빠졌는데 그걸 회복을 못하고 내일 플러스 나와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서도 그래도 거래량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썩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은행업종, 증권업종. 원래 이게 연말장세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단기 급등 후에 조정받고 21선 위에서 이때부터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맘때쯤 직전 고점 가까이 가가지고 이때 좀 한번 팔아주는 이런 시장 흐름을 예상했는데 이런 꼴이 났네요. 연말다운 연말이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개별 종목 봐야 되나요? 하나투자증권, 어저께 하나투자증권 보다가 딱 한 종목 했었죠? 그대로 있군요. 어제 올라가다가 밀렸었죠? 그래서 어제는 3.2%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5.24%가 쭉 올랐군요. 매미치고는 좀 큰 매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나빠 보이진 않은 흐름이에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런 몸통에다가 밑에 꼬리 긴 거 나온 거거든요. 이건 올라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도 괜찮고요. 뭐 지표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어제 또 그 질문을 주셨나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굳이 팔 필요 없죠? 올라갈 때까지 가는 걸 봐야 되겠죠. 글쎄요, 저는 뭐
이 정도 뭐 7,500원, 8,000원 사이까지 보고 싶은데 수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네. 대략 한 7,500원, 네, 8,000원, 지금 6,000원이니까 앞으로 한 20, 30%는 또 보고 싶은, 네. 좀 얘라도 하나투자증권이라도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야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겠죠? 오늘 제가 아까 그 코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1,400명이에요. 경기도 900명인데요. 서울 1,400명입니다. 총 오늘이 3,290명 중에 서울이 1,400명인 거 보니까 40% 넘게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5천만인데 서울은 1,000만이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5분의 1이면 5분의 1이 나와 한 600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1,400명이에요. 그럼 서울에 이거 완장 차고 있는 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완장 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빼꾸도 생태탕을 말하는 겁니다. 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 어디 종로와 청계천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뭐 참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저기 뭐야 코로나 잡으러 다녀야지 지가 왜 그 삽질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네? MB의 꼬봉 아니랄까봐 왜 삽질에 계속 관심을 갖죠? 뭐 몇 개월 남았다고? 삽질하지 말고 코로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회의 들어가서 서울 시민들 생각해서 그 회의에 좀 제대로 참석 좀 하고요. 시의원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세금 축내지 말고 네. 그 연기금 어떻게 뭐 종목 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참 답답하네요. 연기금이 어떤 종목이 조금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야구를 봐야 되겠죠? 지금 야구가 4대0, 네, 4대0을 이기고 있네요. KT가. 오늘은 뭐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차, 제 핸드폰이 KT거든요. 그렇다고 KT를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왠지 네, KT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KT도 이제 우승할 때가 됐죠. 그렇지 않겠어요? KT 처음에 생긴 뒤로 꼴찌를 몇 번 했습니까? 한 5년 하지 않았나요? 계속. 이제 한번 한국 시리즈 갔으니까 좋은 감독 만났고 우승 한번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두산인가요? 두산은 우승 많이 했으니까요. 배부르니까요. 이제 한 번 정도는 KT가 우승하는 것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야구 발전을 위해서 KT도 한번 우승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대차 0.97% 하락했군요. 진짜 이거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대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구해내야 돼요. 여기서 구해 못하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건 뭐 이제 12월 달 배당 투자 남겨놓고 있고 연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뭐 연기금의 현대차 물량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뭐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왜 하냐고요?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이때 국민연금이 이 주가 받칠 때 2009년도 쭉 받쳤다가 아마 이 무렵이에요. 쭉 올라갈 때 이때 주로 국민연금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만 가지고 주로 주가를 받쳤다 보면 되겠죠. 현대 출신이고요. 삼성은 뭐 같은 눈길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자산 얘기는 제가 빼고요. 뭐 삼성 그래서 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현대그룹 위주로 주로 그때 국민연금이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쭉 빠졌는데 아마 이 당시 가격까지 왔었군요.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많을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저기 삼성전자는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일봉 차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뀌네요. SK NC소프트 뭐 딱히 보고 싶지는 않으나 또 오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매수했다고 그랬죠? 뭐 50만 주. 지금 껌딱지들이 붙고 있군요. 일봉 차트죠? 어디 밑에 지표들이 날아가 버렸네요. 네, 밑에 보조 지표들이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다 날아갔네요. 네. 이 정도, 거의 이 정도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온 거 아니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하락폭의 절반은 지금 회복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 물량 때는 이제 만만치 않은 걸로 보여지죠? 올라가기에는. LG전자 보겠습니다. (0.4%) 21선 받치고 있는데 역시나 해도 지금 물에 빠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내일 좀 더 빠지지 않고 내일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나와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이때 제가 아마 긴 장대 양선 전체 장세부터 해가지고 긴 장대 양세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도 긴 장대 양선이 나와줬거든요. 제가 보다 이게 이제 막바지 같아요. 내일은. 네. 내일은 막바지. 내일 플러스가 나와줘야지. 내일까지 하게 되면 LG전자도 진짜 어떻게 회복 불가능, 무거워질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이제는 20선 올라섰으니까 내일은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연말 장세를 구경하는 게 참 힘드네요. 연말엔 연말다운 장사가 쭉쭉 뻗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우리가 참 참담하게 즉 연기금이 아마도 내년 3월까지 이럴 것 같아서 마음이 지금 씁쓸합니다. 코로나 지금 3,000명대 했고 서울이 지금 1,400명까지 했고 코로나 안 잡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코로나 1,400명 보게 되면 진짜 국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KB금융 그래도 오늘 좀 물량 받다가 돌아선 거 보니까 KB금융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시장만 좀 안정되면 장난만 안 치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이 아마 괜찮을 거예요. KB금융은. 그래서 12월 달에 또 아마 배당 투자도 KB금융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가 아마 올해 수익이 많이 괜찮다고 생각 들었어요. 증권주도 올해 아마 수익이 괜찮을 텐데요. 그건 3월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 2월 그 중순경부터 좀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은행주도 아마 연말에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파나요?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파나요?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산 것들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수익은 많이 남았을 것 같으네요. 현대차는 이때 매수한 것들이 이 가격까지 현대차는 못 왔었지만 삼성전자 이때 매수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큰 수익을 올린 걸로 판단되고요. 이 물량을 지금 아마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때 연기금이 주가 받칠 때 주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가지고 했어요. 뭐 아시잖아요. 저기 MB가 프렌들리 하잖아요. 삼성그룹과 프렌들리 하고요. 현대차 그룹과 프렌들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두 가지 종목 위주로 주가를 받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비해서
하염없이 팔아도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속 터질 일이겠으나 그렇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위드 코로나 하면서 좀 돌아서는가 했었으나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오늘은 거의 폭락이죠. 좀 돌았을 걸로 봤었으나 지금 코로나가 인구가 또 증가하면서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아모레 퍼시픽 좋지 않습니다. 네. 뭉쳐서 좀 올라갈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3,000명씩 나와버리니까요. 위드 코로나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뭐 종목별 또 본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있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전 종목 하도록 하고 오늘 개별 종목은 이 정도로 멈추고요. 저 야구 네, KT가 지금 4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야구 좀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